저는 뭐 7번 떨어졌는데. 실수야? 구독, 좋아요 눌러. 안녕하십니까, 호라마크입니다. 오늘은 본인이 자칭 2달 반 만에 합격을 했다고 주장하는 일본어 선생님 메구미상을 모셨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일본 분이셔가지고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제가 동시 통역할 겁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실 제일교포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도록 konnichiwa. はい、こんにちは。名前はめぐみです。いつ日本語の先生になりましたか？はい、今年の3月2日に、2日 1일です。 한국말로 해주세요. 올해 3월 1일 날 네.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 そうですか。おめでとう。なぜトラあたり 아따마, 아따마なぜトラ아따마 선택? 토라가 好きだからです. 2달 반만 합격한 비법도 중요하지만 왜 일본어 선생님이 되려 하셨는지. 원래는 영어를 전공하려고 했는데 영어학과에 진학하지 못해서 다 떨어지고 딱 괜찮다. 하나밖에 안 썼는데 그것만 붙어가지고. 아, 저도 원래 특수교사가 하려 한 게 아닌데 간호사 넣고 물리치료 넣고 이것저것 다 넣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특수교사 됐어요. 아, 그리고 메구미 선생님이 일본어가 원어민 수준입니다. 회화도 되고 다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본어를 잘하게 되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대학생 때 교환학생으로 일본을 갔다가 1년 만에 이렇게 귀국을 하다 보니까 언어 실력이 전혀 향상이 되지 못한 걸 느껴서 워킹홀리데이로 1년을 또 갔었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일본어 티오가 없어서, 아, 일본어 선생님 티오가 없어서 티오도 없고 일본에서 취업하려고 일본으로 건너갔죠. 아예 일본에 자리를 잡으셨군요. 가지고 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공문서를 번역하고. 공공기관에 이제 취업을 하면서 그때는 이미 일본어 실력이 꽤 되는. 그쵸.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잘 지내셨는데 네. 왜 한국에 와가지고 선생님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까? 일단 나이가 좀 차서 한국에 들어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귀국을 했죠. 왜 일본에 자리 잡아 살 생각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하던 일도 너무 힘들었고 일을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내 나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2019년 말에. 뭐 19년 말부터 바로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요, 작년 1년은 이제 기간제 일을 했죠. 20년에는 이제 기간제를 어떻게 근데 바로 구했네요. 제가 듣고 놀랬던 게 20년 1년 동안 기간제를 하면서 플러스 이제 담임 굉장히 이제 힘들지 않습니까? 기간제 일도 하면서 이제 담임도 하면서 플러스 공부까지 3중고를 겪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1년을 공부한 거 아니에요? 일본어는 매년 티오가 있는 과목이 아니어서 공부를 괜히 시작했다가 티오를 안 뜨면은 상실감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메구미 선생님이 원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0명 뽑고 그런 거요? 전국에서 제로. 아, 티오가 이제 전국 아예 없는 그쵸? 0명인. 그래서 데뷔를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 여름 8월 중순쯤에 아마 가티오가 떴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러면 교육학 전공 이 두 개를 우리가 보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죠, 그죠?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 2달 반 만에 이제 되었는지 교육학부터 살펴볼게요. 교육학 일단 자가 몇 점입니까? 몇 점? 14.33인가 15점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15점이나 잡고 뭐 장난칩니까? 2달 반 공부해놓고 무슨 15점이 나옵니까? 저는 8년을 해가 15점 차서 맞았어요. 사기꾼입니까? 사쿠라네? 일단은 아는 선생님한테? 교육학 책을 빌린다. 21년도 데뷔 최신 책을 봤어요? 아니 되게 오래된 책일 텐데. 최신도 아니고 이 책만 봤습니까? 그 책도 잘 안 보긴 안 봤지만 일단은 근데 역사 버리고 철학 버리고 뭐 몇 개 버릴 거 버리고 중요한 거 이제 교육행정, 교육과정인가? 그런 자주 나오던 것들만 그래서 한 5개 정도 파트인가? 그것만 보자라고 생각을 했지. 뭐 쓰는 연습을 그러면 시험 직전에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어디서 약을 팔어?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사쿠라네? 이 말도 안 되는 스토리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2달 반을 해가지고 15점을 맞았다? 아니 근데 진짜로 이거 제가 판단하기로는 메구미 선생님의 과목이 뭡니까?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니까 언어에 특화된 과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언어 쪽에 특화됐다 보니까 글 쓰는 거나 그런 것도 문학적인 것도 많이 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기간에 공부를 해도 이게 습득이 굉장히 빨랐던 거죠. 과목 특성상. 근데 그 얘기해달라니까 저는 진짜 공부를 안 하고 정말 그 지문에서만 답 적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학은 지문을 활용을 해서 적으면 됩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이 나왔다 해가지고 잠재적 교육과정만 적으면 안 되고 지문에 적용을 해가지고 잠재적 교육과정을 녹여내야 됩니다. 본인도 모르게 거기서 지문을 녹여내가지고 거기에 맞는 핵심 키워드를 잘 적었기 때문에 15점의 점수가 나왔을 겁니다. 작년에 나왔던 게 아마 온라인 교육 이런 거 나오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근무했던 거를 난 살려냈어. 지문 활용을 잘했고 문제 운도 좋았다. 완전히 암기해가지고 다 외우고 그런 게 그런 게 아니고 아니어서. 그러니까 약간 열린 답의 형식이 그러니까 쌤한테 아주 유리한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본인의 기본적인 바닥 실력도 있었겠죠. 완전히 바닥이면 솔직히 이 정도 안 나오죠. 그래서 뭐 교육학은 이 정도 넘어갈까요? 최종 정리하면 버릴 건 버리고 기출에 나온 영역 위주로 봤다. 그리고 지문 활용을 했다. 이게 아주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문제 운도 좋았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불가항이기 때문에 이건 뭐 날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별표 친 것 이런 거 위주로 단기간에 공부하실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어입니다. 안에 세부 과목이 있습니까? 책을 한 권 샀어요. 어떤 책을 샀죠? 옛날에 유명하다고 들었던, 근데 아마 엄청 옛날 거예요. 아마 그래요? 2014년도. 왜 최신 책을 안 하지? 왜냐면 일명을 안 뽑았으니까. 본인이- 강의를 결제를 했어요. 왜냐면 너무 아는 게 아. 없으니까 일단 강의를 들어야겠다 싶어서. 결제. 교재가 도착한 거는 8월 말쯤? 그리고 이제 그거랑 동시에 일본에서 원서를 몇 개 샀어요. 원서 이건 왜 사는 겁니까? 다들 그 원서를 읽는다고 해서 음성학이라든지 교육 교수법이라든지 몇 권을 샀잖아. 4권인가 샀어. 그게 이제 그치. 9월달 말에 왔구나. 강의도 결제했고 원서도 4-5권을 샀는데 이거 언제 다 봅니까? 일도 하고 담임도 하는데. 정말 잠깐이었는데 특히나 2학기 시작되면서 작년에 되게 바빠가지고 하루에 순공 3시간만 하자라는 목표를 잡고 야자회 감독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9시 반쯤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3시간을 공부를 하자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사실은 쉽게 되진 않았어요. 일찍 퇴근하는 날은 3시간씩은 지키려고 했었고 또 늦게 퇴근하는 날은 공부를 안 하는 날도 있었고 주말에는 어떻게 했어요? 누웠다 일어나 계속 일단 책을 펴두고 앞에 앉아있긴 있었어요. 한 10시간 가까이 앉아는 있었으려나? 집 밖을 안 나가니까 집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취미생활이 없으니까 그냥 책을 펴두고 봤다가 잤다가. 네. 근데 왜냐면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하기 싫어서 그쵸, 스트레스 그쵸. 받으면은 공부가 안 될 것 같아서. 자, 그럼 정리하면 평일 기준 3시간은 최소 하자 먹었지만 뭐 안 되는 날 굉장히 많았다. 그래도 잘 나오면 3시간 정도 했고 평일에. 근데 주말에는 그래도 시간 여유가 됐기 때문에 몇 시간을 뭐 성공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앉아는 있었고 보기는 봤다. 그렇지만 모은 날도 있었다. 공부 방법은 이렇게 했고 멘탈 아까 이제 말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아가면 하지 말자. 그때 어떻게 스트레스 풀었습니까? 동기가 되게 강했다 그래야 될까? 동기야! 꼭 붙어야 되는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 티어는 이제 언제 날지 모르니까 지금이 아니면은 오랫동안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마지막 기회다. 올해는 뽑지만 내년 되면 다시 한 또 한 오랫동안 안 뽑을 수 한 있으니까. 10년 동안 티어가 안 나온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될 수도 있으니. 있으니까. 뭐 또 혹시 다른 동기가 있었나요?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할 때 임용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 때문에 조금 무시를 하는 사람들도 그쵸, 있을 수 때문에 있죠. 임용에 실패해서 기간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보여주겠다. 나의 저력을 보여주겠다. 와레와레 노치카라. 말하는 리셋대야를. 리셋대야를 진짜 합격을 딱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합격했다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러죠. 뭐 멘탈도 정해진 게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수를 했기 때문에 복수심도 겪어봤고 참교사 막 내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해보겠다 막 그런 여러 가지 멘탈 상황을 겪어봤는데 합격할 때는 진짜 40까지 해보자. 동기가 딱히 없었어요. 그냥 기계처럼 했는데 못 된 거라가. 그러니까 이건 뭐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나는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공부를 할 수 있었냐면은 어차피 짧았으니까 2달 반만 고생하면 만약에 이거를 1년간 해야 됐다면 분명히 중간에 지치는 날도 왔을 거고 좀 늘어지는 날도 왔을 거고. 근데 나는 2달 반만 빡시게 일단 해서 하는 데까지 보여주자. 체력 관리도 나름 했는데 일단은 11시에는 누웠어요. 11시 취침. 11시 이후로는 공부를 하지 않겠다. 왜냐면 늦게 잠들고 이러면은 업무에도 지장이 있고 업무에는 최대한 이제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근데 대신에 잘 때 그냥 자기는 불안하니까 계속 이제 유튜브로 기출 같은 것도 내가 뭐 알아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계속 틀어놨던 것 같아요. 일본어 기출. 아니 교육학. 아 그런 거. 임용 관련 임용 영상 관련된 거, 봤다. 뭐, 그러니까 교육학의 영상을 틀어놓고 그걸 틀어놓으면 그렇게 잠이 잘 올 수가 없어서 약간 숙면용으로. 왜냐면은 약간 불면증이 있는 편인데 교육학 강의만 틀어놓으면 너무 잠이 잘 와서 뭐라도 공부를 하면서 잠든다라는 위로 위안감? 그 대망이 이제 1차 합격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1차 점수가 몇 점입니까? 컷보다는 9점이 높았어요. 개인적으로 9점 높으면은 2차에서 정말 큰 실수 안 하면 인간하면 이제 합격을 할 점수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불안해서 그렇죠. 왜냐면 생전 처음으로 이제 그 시험을 봤던 거고. 2차 준비는 또 어떻게 하셨는지. 일단 저 평가원입니까? 자체 출제 지역입니까? 평가원이요. 1차 발표가 이제 언제 했습니까? 26일, 27일 뭐 대략 뭐 한 달 좀 안 되게 기간이 남았었는데 학원 강의를 뭐 이제 뭐 듣거나 했습니까? 안 들었어요. 스터디 안 했어요. 희한하신 분이네요. 발표 딱 나자마자 바로 준비를 하셨겠네요? 아니요. 난 1월 7일쯤 그럼 한 대략 20일 정도밖에 준비를 못했네요. 어떻게 했습니까? 시전은? 그냥 인터넷 막 찾아서 기출문제 같은 거를 정보를 얻으려고 했는데 정보가 너무 없어서. 일본어는 뭐 카페 있어요? 카페가 있긴 있는데 티오가 없었던 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일단은 정보가 너무 없어서 과거 후기들을 좀 읽어보고 어떤 문제가 나왔다더라 그런 거를 봤는데 그래도 너무 감이 안 잡혀서 학교에서 빈 교실에서 한 마지막에 일주일 정도밖에 준비를 안 했었는데 영상을 찍어가면서 뭐 기출 문제를 구해가지고 기출 문제도 근데 일단 합격 수기에 적혀있는 문제를
제외하고 해야 되니까 기출에 나왔던 건 안 나올 테니까 기존에 근데 뭐 지도서나 그런 건 가지고 있었고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으니까 교과서는 그러니까- 있었고 교과서에서 기출 나왔던 거 빼고 나오겠다 싶은 거를 하나씩 적어서 일주일간 거의 매일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찍으면서 너무 자괴감을 느껴가지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다니 이렇게밖에 안 되다니 너무 안 돼서 더 많이 찍을 의미가 없었다 그럴까? 스터디를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찍고 혼자 말을 하고 그럼 이제 피드백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없죠. 주변에서 공부한다는 걸 아무도 몰랐으니까 피드백을 구할 때도 없었고 진화 준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양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뭐를 요구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래서 일본어과에서는 너무 이게 자료가 없다 보니까 타교과 막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죠. 타교과 지도안을 찾아서 그걸 토대로 이런 형태구나 형식을 알아가고 국어라든지 영어 같은 거는 요구하는 게 비슷할 테니까 과학 이런 걸 보니까 너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쓰는 연습도 해보았을 거 아닙니까? 한 두세 번 하고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시험지를 받고 거기서 요구하는 걸 쓰자. 아무튼 핵심은 인터넷 자주 국어랑 영어 쪽 찾아봐서 되는 대로 연습해왔다. 네. 자, 그럼 면접입니다. 면접은 그래도 뭐 시중에 여러 책들이 있으니까 뭐 그걸 혹시 뭐 구해서 봤나요? 네, 책은 샀어요. 그것도 뭐 스터디 없이 독학으로? 스터디는 안 그러면 2차도 전혀 스터디 없이 그냥 혼자서 읽었죠, 책을. 연습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뒤에. 모의고사나 실전 문제 있죠? 기출 문제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도 한번 말해보는 식으로 10분 타임 해가지고 타이머 해가지고 또 이제 교실에서 남아서 피드백 없이 그냥 녹음하고 영상 찍고 왜냐면은 카메라를 켜놓고 앞에서 말하는 거 자체가 엄청난 연습이기 때문에 우리 평가원은 4문제 중에 3문제가 구상형이고 하나는 이제 즉답이잖아요. 요거 이제 10분 나눠가지고 연습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문제당 2분에서 2분 30초? 일단은 4문제씩 이렇게 하긴 했는데 사실은 뭐 5분? 6분? 실제 시험에서는 시험에도 짧았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 2분 정도 남기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기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내용이 너무 없으니까 길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딱 할 말만 하고 나오자. 요구하는 것만 말을 했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우리는 참고로 일본어로 시험을 봅니다. 그럼 영어는 영어 면접 보고 중국어도 중국어로 보고 중국어 아랍어도 아랍어로 보고 뭐 알아보러 보겠죠? 그래서 2차 점수 한번 지도하면 15점 만점인데 13.7 시전은 45점에 41.97 41 갑시다. 다음 면접 40 만점에 38.07 골고루 아주 감점이 됐습니다. 면접은 2점 감점, 시전은 3점 감점, 지도는 뭐 1.3점이죠. 최종 점수가 93.74가 나왔는데 근데 어차피 1등을 목표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붙자가 목표였기 때문에 아니, 괜찮죠. 왜냐면은 뭐 쌤도 아시겠지만 수석을 하나 뭐 꼴찌를 합격하나 합격만 하면 맞아, 됩니다. 맞아. 이 시험 맞아, 자체는. 맞아. 그래서 이제 대망의 합격을 하시고 그리고 아주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비하인드 스토리 BHS 시험 준비하는 거를 부모님한테도 말을 안 그쵸. 했었어요. 마더 왜 그랬습니까? 어플라이즈 하려고? 떨어지면 너무 창피하니까. 아니 뭐 어차피 뭐 시험을 2달 반밖에 공부 안 했는데 솔직히 떨어져도 저는 뭐 7번 떨어졌는데 근데 원래 모든 거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 안 하고 혼자 준비하는 게 나 익숙하달까? 누가 알면은 부담이어서 그게 더 잘 되어가니 뭐 어렵니 힘들지 이런 게 너무 싫어서 티 안 내고 공부하는 거? 그렇죠. 저도 기간제를 봤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다는 거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뭐 그러기가 좀 그렇죠. 대부분의 기간제 하시는 분들은 동감할 겁니다. 공부한다고 학교 일에 집중 안 하고 뭐 그런 말도 듣기 싫고. 그렇죠.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고 좋은 소리 못 듣니까. 그래서 제가 만나본 선생님 중에 아주 참 정말 희한한 2달 반 만에 합격한 의의가 없고 황당한 합격생이신데 심지어 초수야? 난 너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준비하는 시간 자체는 2달 반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일본어의 수준 자체가 원어민이고 회화도 잘 되시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미 준비가 거진 된 상태인데 마침 이제 TO가 떠가지고 1차 준비가 거의 이제 된 상태인데 조금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정리를 해서 1차를 통과하시고 2차도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다이렉트로 2차를 합격한 케이스인데 항상 좀 2차는 자신 있었어요. 그나마 1차보다는 좀 수월했었어요. 왜냐면은 2차를 가보는 것 자체가 소원했으니까 8번 만에 갔으니까 7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2차를 가다 보니 이제 좀 수월했는데 1차는 머리로 하는 거라 치면 2차는 뭔가 쇼맨십 순간적인 뭐 순발력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좀 무대 체질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좀 유리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쌤도 뭐 그런 부분 같아요. 아니요 저는 2차 준비가 너무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진짜 매일매일 울면서 준비를 했고 무슨 뭐 다 합쳐가지고 뭐 2달 반 뭐 3달밖에 안 되는데 근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다시는 이번에 떨어지면은 이 짓은 못하겠다. 아니 무슨 20일 준비해놓고 뭐 힘들다 합니까 지금. 2차 준비 힘든 점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거? 정리를 못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책을 안 읽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가볍게 많이 하는 건 잘하지만 약간 깊이 있게 조리 있게 근거를 들어가면서 하는 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험 볼 때도 짧았던 게 딱
그냥 주장만 말을 하지 근거가 필요한 말만. 부족하고 필요한 것만.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좋은 잘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빨리 끝났고 근데 이제 쓸데없는 말을 더 안 붙이니까 물론 더 높은 점수도 못 받지만 감점 당할 것도 없는 거. 수업도 힘들었어요, 준비를 할 때? 다 둘 다 안 가죠. 그러니까 평가받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편이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스터디를 안 한 이유도 사실은 그 이유기도 한데 남들 앞에서 보여주는 게 너무 싫고 그 다음에 남들한테 쓴소리를 들으면 너무 슬플 것 같고 멘탈이 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스터디는 무조건 필수다. 그거는 사람들 자기 성향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저는 너무너무 싫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괜히 시간 뺏겨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스터디를 꾸려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쓴소리 받고 집에 와가지고 멘탈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을 바에야 나 혼자 그냥 분명히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무다 체질이 그렇죠. 아닌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꼭 무리해서 스터디를 꾸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같이 시간도 짧았고 그런 걸 연습할 시간조차가 없는 게 매일매일이 실전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한테 맞게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너무 알겠습니다. 임용 준비를 과목 특성상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셨는데 일본어뿐만 아니라 뭐 육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뭐 일적으로 임용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조언이나 응원의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렇게 임용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일본어 TO를 특히나 작년에는 조금 대박이 난 해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회를 잡아야겠다 그런 게 되게 컸던 거죠. 그래서 운 좋게 합격을 하긴 했는데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2달 반 만에 합격한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됐는데 일본에 거주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경험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언어 면에서도 그러고 직접 몸으로 느꼈던 체험했던 그런 문화 같은 것도 저희는 전부 다 시험 범위다 보니까 그래서 운도 좋았고 경험 같은 게 잘 결합이 되어서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기간제를 하면서 시험 준비할 때 그 기간제 했던 경험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진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라든지 실험 같은 거는 특히나 학생들 앞에서 누군가 앞에서 계속 수업을 정말 진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기간제를 했던 경험이나 일본에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임용에 대한 준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합격이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잘나서 이렇게 합격을 했던 게 아니라 하늘이 도왔다. 그죠? 하늘이 도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꼭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화 속의 일본어. 평소에 좀 궁금했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요시 그란도 시즌. 이게 뭡니까? 그래 좋은 시즌이다. 제가 요거 아주 세 개가 아주 헷갈립니다. 캐시키, 캐시기, 경치, 캐세기, 캐스기, 결석, 키세기, 키새끼, 기적. 특히 이게 왜- 캐스기 같은 거는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캐세기, 캐스기라고. 캐스기, 캐스기. 캐시기, 캐세기, 키세기. 토니가 오늘 출연해주신 메구미 상께 감사수로 사요나라 바이바이 사요나라. 뿅.